안녕하세요. orlando 킴입니다. 오늘은 반도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특별히 캐시 우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메모리가 뭐 대체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때 영상도 있으니까 자, 그거 한번 체킹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인공지능 자체가 거품이라면 금리 상승이 그 거품을 터뜨릴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채권 수익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월가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투자가 새로운 재정적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그 30년 만기 미국채가 5.33을 돌파했고 19년 만에 최고치가 되고 있다.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도 30년 만에 최고치, 독일, 프랑스도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11년, 2008년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이러한 채권 수익률의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미국의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데, 자,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이 최근에 몇 년간의 미증시의 주요 동력이었던 인공지능 구축을 저해할 수 있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 또한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이 기술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기타 하드웨어 구축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향후 몇 년 안에 이 기술이 기업의 생산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입어서 현재로서 많이 급등한 것이 현재 모습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금리가 오르게 되면 향후 수익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AI 프로젝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면 높은 금리는 투자 수익을 보기까지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테이트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는 채권 수익률의 상승은 미래 성장률을 현재 가격으로 환산한 할인율을 높인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금리가 크게 오르고 그 수준을 유지할 경우 장기적인 성장 전망이 아직 먼 미래에 집중된 성장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결론적으로 해서 다른 것보다 기업의 가치를 갖다 깎아내린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I 투자의 급증은 초기 단계에서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그다음 기술 대기업들의 기존 자본을 활용해서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후 단계에서는 이제 이러한 기업들의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부채 시장에 의존해 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전략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해당 기업들의 재무 상태는 채권 수익률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자, 이때 수익률이 상승하면은 차입자는 부채 상환 비용의 증가에 직면하고 현금 흐름이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에 따라서 프리캐시 프로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소규모 업체들은 존립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차입 비용이 증가되니까 AI 데이터 센터의 프로젝트 착수가 어려워지면서 업계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다른 기업보다 더 집중적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다른 것 마소라든지 뭐 아마존 이런 것들은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투자 수익률 높은 그런 역사를 가진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 뭐 다른 데서 돈이 나오니까 문제가 없는데, 자, 코오이바 같은 주변 기업들, 아무래도 부채가 많은 이런 기업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부채에 더 많이 의존하는 기업들은 면밀히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 않고 부채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작은 변화라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를 더 건설하려는 그들의 능력과 계획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거품이 터질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AI가 거품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거품이 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자, 다른 것보다는 역사적인 분석에 따르게 되면은 지난 세기에 발생한 5대 시장의 거품 모두 정점에 도달했을 때 채권 수익률과 정책 금리가 모두 상승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연방기금의 선물 거래자들은 중앙은행 2023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올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자, 금리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닷컴 버블 당시 수준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 따라서 금리 인상이 기업들의 지출을 크게 줄이도록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5bp 정도의 인상 한건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자금 조달 노력을 무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나쁜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계속해서 자금 조달은 계속해서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장기 금리가 뛰고 있는 것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케빈 허씨가 요번에 금리를 인상했다면은 장기 금리는 이렇게 안 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미스 판단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만 일단 좀 약간 뭐 요번에 올렸더라도 주가 자체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는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땐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이런 기업들의 가치평가의 높은 배당 수익률 환경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 관련 투자 전반이 붕괴될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수익 성장이 막대한 AI 투자 물결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 자, 그 뜻이 되겠고, 이익이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한 펀더멘털한 높은 금리로 인한 역풍은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런 거죠. 자, 이게 성장이 많이 일어나면은 성장이 더 빠르면은 성장이 한 10% 정도 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성장이 10%, 그다음에 금리가 지금 이제 5%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충분히 이게 이걸 앞지르죠. 자, 옛날에 제가 사실 때 20대 때, 30대 때는 그때는 금리가 뭐 20%까지 갈 정도 있습니다. 금리가 한국에서는 20%를 갔다는 말은 그 금리를 주면서도 성장이 그만큼 많이 됐다는 이야기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이 많다면은 이런 금리를 갖다가 이겨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지금 현재 모습에서 본다면 이게 탄탄한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또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S&P 500의 실러 지수 있죠. 그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지수죠. 그거 자체가 1999년도가 44배수였는데 지금이 42배수니까 상당히 밸류ए이션이 높은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자, 그 이야기도 또 하고 있죠. 자, 다음 요 장표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일단 S&P 500인데 특별히 패드 밸런스도 있죠. 패드 대차대조표 대비해서 S&P 500이 얼마만큼 수준이 형성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났을 때 이 정도로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도 110이니까 그때가 160이었습니다. 회복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대차대조표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아직까지 S&P 500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물론 밸류에이션이 높은데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다. 자,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 장표 하나 보시게 되면 이거는 밸류에이션이고 그 다음에 알로케이션이고 캐시 레이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거 파란 선 있죠. 이거는 지금 이제 하우스홀드가 얼마만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내 파이낸셜 자산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갖고 있는지 이만큼 많이 갖고 있다는 건 파란 선으로 상당히 많이 갖고 있죠. 옛날에 2008년도 때, 자, 그때에 서프라임 모기지 났을 때는 적게 갖고 있었고, 밸류에이션도 적었습니다. 이거는 검은 거는 밸류에이션이고, 자, 그랬던 것이 그에 더불어서 지금 엄청나게 뛰었다는 거죠. 한 8 정도 됐던 것이 이 정도 뛰었으니까 뭐 2배 가까이는 뛰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 정도를 지금 이제 하우스에서 지금 가정용에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제 주식을 많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T빌 레이트 이거는 3개월짜리 금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4%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주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올라왔을 때가 또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도 보고 있다는 거겠죠. 또 장 이상하게 될 때마다 엔비디아의 또 5년 동안의 CDS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참 높아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CDS는 부도 위험을 갖다가 사고 파는 그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채권 부도에 대비해서 저 보험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벌써 80까지 올라왔다. 저번에도 80까지 갔을 때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즉 말해서 대상기업이나 국가의 부도 위험이 커질수록 프리미엄 높아진 건데 그 정도 되면 지금도 그런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엔비디아가 뭐 부도 난다는 개념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프리미엄이 높아질 때는 주가 자체가 또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 또 그 이야기도 하고 있죠. 자, 어떤 헤지 펀드들이 지난주에 있을 거래일마다 계속해서 미국 주식을 갖다 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거 자체를 보게 되면 싱글 스탁이고 요 파란 거 자체는 싱글 스탁입니다. 그 다음에 연두색 있죠. 요거는 지금 매크로 프로덕트인데 인덱스라든지 ETF 그런 것들 상당히 많이 샀다는 겁니다. 한 70% 정도를 갖다 개별 종목을 매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 매수 일부 공매도 포지션을 갖다가 청산하면서 그런 것들을 기인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고하고 있는 것이 헤지 펀드들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다음 요 장표 하나 보시게 되면 디램의 현물 거래량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지난주 8월 10일하고 8월 18일과 비교한 거죠. 파란 게 8월 10일이고 노란 게 8월 18일입니다. 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현물 매수자 매도자 간의 가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거의 일단은 지금 거래량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2016년도 3분기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지만은 다른 것보다 현물 가격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급상이 아직까지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급상이 좋다면은 지금 8월 18일 날 많이 내려가야 되겠지만은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쇼티지가 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모리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메모리 시장에 격차가 있는데 구형 메모리, 그다음 주류 메모리 간에서 가격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구형 제품의 가격 결정력은 2010년도 4분기와 2017년도 1분기까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장기 계약의 역할을 본다 하더라도 고정 가격에 장기 계약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인 요인 아니다. 반면에 한편 글로벌 주류의 공급 업체들이 DDR4의 공급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공급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절대 여기 없다고 해서 뭐 그게 나쁜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DDR 가격에 예상치 못한 그런 상승세가 되고 있는데, 자, DDR4의 가격은 2010년도의 하반기에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주로 서버 수요와 관련이 있지만은 소비자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상당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3분기에도 50%의 가격 인상, 4분기에도 두 자리 숫자의 추가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다. 펀더멘털로 봐서는 나쁜 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SLC의 랜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SLC는 싱글 레벨 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셀에 1비트의 데이터만 저장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SLC 랜드는 지속적인 생산 능력의 제약, 공급업체의 구형 제품의 생산 할당량 제약, 그 다음에 MLC의 수요 이동 등으로 인해서 가장 높은 가격의 전망을 보여주는 제품이다. 그래서 공급 부족 현상이 2017년도까지 지속된다. 계속해서 쇼티지가 난다는 말이고, 노을 플래시 기본을 할 때 노을 이거는 다른 것보다는 병렬로 연결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덕분에 읽기 속도라든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겠고, 또 주로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하는데 사용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이라는 자동차, 네트워킹, 엣지 AI, 그다음에 AI 서버의 애플리케이션 힘입어서 기본 분석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즉 2020년도 4분기에 추가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 2027년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아직까지 가격이라든지 쇼티지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자, 펀더멘탈의 문제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요 장표 하나 보시면 DDR4에 지금 이제 분기별의 수요와 공급의 어떤 서머리를 나타낸 건데, 요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파란 게 일단은 서프라이, 그다음 공급이고, 노란 게 일단 디맨드 수요죠. 계속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쇼티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지금 공급이 많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쇼티지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노을 플래시 디맨드하고 서플라이 성장의 레이트를 본다 하더라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가 일단 지금 서플라이입니다. 공급 체인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아직까지는 쇼티지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이 장표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건 DDR4의 8GB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DDR5의 16GB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스팟 있죠. 자, 스팟은 일단 현물 가격을 말하는 거고, 이건 계약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현물 가격이 29달러고 여기는 20달러, 여기도 마찬가지 현물 가격이 45달러고 여기 계약 가격이 37달러죠. 자, 시장에서 즉시 구할 수 있는 메모리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웃돈을 주고라도 사려는 사람이 많다. 자, 그걸 나타내는 것이 현물 가격이란 스팟 가격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즉 말해서 쇼티지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쇼티지가 발생한다는 말은 아직까지는 DDR4라든지 DDR5가 꺾일 가능성이 없다는 거겠죠. 펀더멘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캐티 우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메모리 관련 주식을 피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여전히 HBM을 반도체 스택에서 가장 순환적이고 상품화된 부분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주장 자체가 추론 아키텍처가 세레브러스라든지 엔비디아 그룹을 통해 가지고 HBM의 필요성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메모리 가격 급등은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술 비용이 3배 또는 4배로 오르면은 엔지니어들은 결국은 변부 현상을 우회하는 설계를 하게 되는데, 추론 분야는 이미 바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영상 하나 볼 건데, 물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어째 보면 맞는 말도 많은데,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가능하냐?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반도체 공급망에서 가장 순환적이고 가장 상품화된 부분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세레브러스나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 그리고 그루크 같은 곳들인데, 저희 벤처 펀드에서 그루크 고리알 OQ에 투자했었습니다. 세레브러스와 그루크 둘 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술 분야에서 가격이 3배, 4배 혹은 10배까지 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사실 그건 부정적인 신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죠. 현금 흐름 관점에서 보면 며칠 전에 반도체 주식의 잉여 현금 흐름과 하이퍼스케일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비교한 차트를 봤는데 서로 정반대 상황이더군요.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기술 분야에서 이런 일은 테슬라의 경우에서도 여러 번 봐왔습니다. 공급망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콩고의 코발트 채굴에 강제 노동이 동원된다는 문제 같은 거 말이죠.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에서 그걸 설계로 제거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아니 거의 다 제거했죠. 그래서 우리는 설계로 고대 역폭 메모리 필요성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